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고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뿐 아니라 직장정보와 연소득까지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카드사들은 말뿐인 고객 피해 전액 보상을 내세우고 있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금융당국은 되려 카드사들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방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선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책임부터 확실하게 물어야 할 겁니다. 1월 21일 화요일 정치내비게이션 출발합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이번에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선거구 획정 기준의 위헌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구 갑선거구, 서울 강서구 갑선거구, 인천 남동구 갑선거구의 유권자이자 현재에도 그곳에 거주하는 유권자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2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의 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30만 9,776명, 서울 강서구 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30만 3,867명, 인천 남동구 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30만 5,718명으로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 20만 6,702명 과 비교해서 각각 49.87%, 47.01%, 47.90%의 인구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 인구수 10만 3,003명에 비해서는 각 3대1, 2.95대1, 2.97대1의 인구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구인들이 행사하는 투표 가치는 경북 영천시 선거구 선거권자의 투표 가치와 대비해서 강남구 갑 유권자의 경우는 3분의 1, 강서구 갑 유권자의 경우는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 유권자의 경우는 2.97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되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구 획정 인구수의 기준은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 편차를 2배가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 비율을 2대1 이하로 전면 재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래퍼 제일케이입니다. 래퍼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장르 뮤지션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시선을 들이대는 게 멋인 포지션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언론 방송보다 공정하고 협동조합으로서 타 방송에 비해 표현의 제약이 적은 자유로운 방송 국민TV. 여러분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하세요. 언론다운 언론이 없는 시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거나 서울 3144-0933 또는 3144-7737로 연락주세요.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21의 김혜영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의원의 어제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랬죠. 네, 어떤 발언인가요? 양보를 받을 차례다 이런 발언으로 보도가 되면서 파문이 커졌는데요. 네. 이 기사에 나온 발언 자체는 짧았습니다. 질문을 먼저 보면 안철수 의원 본인이 직접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 없다 그러면서 괄호에 웃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네. 적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괄호하고 웃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 답변 자체는 어떤 좀 농담을 하는 그런 웃음 섞인 답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대선 이 두 차례 연속으로 양보만 했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 아닌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정치 도의적으로라고 답변을 했다고 조선일보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답변에는 네. 웃음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굉장히 진지했던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뭔가 그 안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네네. 양보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야권 단일화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전제로 된 이야기죠. 누군가 양보를 한다는 거는 후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이제 후보직을 사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주장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안철수 의원은 그건 정치권 내부의 시각이다. 현재 국회의석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대 정당의 민심은 합쳐도 50% 수준이다. 의석 분포와 실제 민심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둘 다 지지하지 않는 제3지대 안철수 의원이 노리고 있는 이 제3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시각을 보인 겁니다. 이것만 보면 또 이게 지금 야권 연대를 하자는 그런 목소리는 아닐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좀 해석이 달리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후보를 모두 내고 완주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안철수 의원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낼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해서 전부 후보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 광역단체장 후보는 모두 출마를 시킬 거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양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좀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게 인터뷰가 발언 맥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좀 오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장에 배석했다고 밝힌 다른 이 안철수 의원 쪽 관계자라고 하죠.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양보 2차례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안철수 의원이 웃으면서 그럼 저희가 양보받을 차례인가요? 라고 답변한 게 전부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괄호 열고 웃음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안 됐다는 얘기죠. 후보를 전부 다 낼 거라는 얘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후보를 낸다는 데 방점을 찍은 건데 지금 이 인터뷰만 보면은 마치 양보를 받아야 할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돼서 좀 억울하다는 뭐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본인은 어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본인도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어제 이 새정치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 양보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연합뉴스 기자가 이제 먼저 물어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발언한 게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쪽에서 질문이 와서 거기에 대해 답했던 것이다. 아무 무엇 없이 그냥 그 말 그대로 한 것은 아니고,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에 후보를 다 내겠다는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합니다. 지금은 저 혼자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일을 하고 있고 저도 구성원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말해서 이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거의 혼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어떤 당을 선언하고 지난해가 아니라 2012년 대선을 생각해 보더라도 어떤 당이 아니라 캠프는 차려져 있었습니다만 조금은 몸은 가벼웠을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이 당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정치를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혼자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해석을 하자면 민주당이 양보를 요구할 것도 아니지만 안철수 의원 이 신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측근들 얘기를 종합해서 또 전해드리면 지금 연대도 하지 않은 판에 민주당한테 양보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우리 쪽에서 양보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굳이 양보해달라는 요구는 아니었다고 해도 이런 발언이 증폭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이 민감한 것도 사실이고 사실 네. 이 누가 양보를 하고 누가 양보를 했고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네가 양보를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양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뭔가 물밑 거래가 오가는 것처럼 비친다면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국민들 눈에 보일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된 최재천 의원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의 눈에 거래관계로 보이거나 정치공학적 주고받기 게임으로 보인다면 이건 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에도 하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도 결코 남을 게 없는 정치 게임이 될 것이다. 윈윈이 아니라 서로 지고 마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런 게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안철수 의원이 강조하던 새정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면서 양보는 서로 간의 연대가 전제될 때 합의가 되는 건 아니겠냐. 서로 연대하지 않을 것이고 각자 길을 갈 거라면 서로 경쟁을 할 것이지 양보하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굉장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좀 불만을 갖다 굉장히 드러냈습니다. 이거 지금 양보에 대해서는 너무 나간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자들하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를 보면 지난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개인이 양보했던 것 아니냐. 본인이 서울시장을 나오면서 양보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당원인데 당과 당으로서 얘기되는 것 아니냐. 이건 개인 대 개인의 얘기가 아니다. 이것만 봐도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감각이 없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의 이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당선만 찾아다니는 구정치다. 이것은 부산 같은 영남에 가서 어려운 싸움을 하라는 민심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편한 노원구에 가서 배지를 달았다. 그리고 야권이 이기는 호남에서 이 지방선거에서 좀 활약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또 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승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면은 야권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연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현 전국을 이 건물 모습에 빗댔는데요. 새누리당을 63빌딩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5층 연립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은 친노가 무섭다고 해서 그 앞에 구멍가게를 차려놓고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빨리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박지원 의원은 야권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시각인가요? 그렇죠. 야권이 분열하면은 뭐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또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 지금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아니면 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전부 민주당에서 공천이 안 된 사람들만 모였는데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모호하게 하면서 한두 템포가 아니라 세네 템포가 늦다. 경륜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이 안철수 의원은 이 신인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분은 뭐 여러 곳에서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죠. 어제 추미애 의원도 뭐 전북에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포장인 홍보는 이제 그만하고 제품인 강령 정책 인물들을 보여줘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추미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현상은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독한 혁신과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전곡을 찌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현상을 분리시킨 건데 안철수 현상은 뭐 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고 이게 뭐 사회적으로 폭발 분출이 됐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 안철수 현상을 대표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죠. 안 의원 쪽에서 내놓는 후보들의 경쟁력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박지원 의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거론되는 후보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쪽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나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쎄요, 안철수 의원 쪽을 지지하는 분들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네.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본인이 이제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이 입장을 조금 밝혔는데요. 예, 질문이 이렇습니다. 신당 지지율은 높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종시를 포함해서 이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이 가능성 있는 후보가 여러 명 있는 곳도 있고 아직 못 찾은 지역도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어느 정도 후보군이 확보돼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기존 정당에서 버림받은 후보들, 야당에서 삼류라는 이야기도 한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승리를 한다면 그쪽이 더 망신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괄호하고 웃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좀 뭐랄까요, 웃음 섞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긴 한 건데 어쨌든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선거용 정당을 만들 생각은 없다라면서 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의 염두를 두고 창당 시기를 조율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양보를 받았던 인물인 박원순 시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예, 박원순 시장도 어제 언론에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됐고 또 본인 인터뷰도 있었죠. 본인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조금 논란이 된 건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양보해야 된다. 누가 될까요? 안철수 의원이 될 텐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안철수 의원한테 100번이라도 양보해야 한다는 게 박원순 시장 얘기였습니다. 또 서울시장을 안철수 의원 쪽으로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런 좀 직접적인 질문도 있었는데 자꾸 언론에서 이 안철수 의원과 본인을 이간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 본인이나 기존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 정치공학적 관점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기존 정치적 시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2011년 10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5% 지지율을 보이던 박원순 시장한테 50%대 지지율을 보이던 안철수 의원이 바로 양보를 한 적이 있었죠. 박원순 시장도 그때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게 아니었는데 또 그냥 당 밖에
어떤 이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일 뿐이었는데 결국 민주당 내 경선을 통해서 박영선 후보한테 이겨서 후보 자리를 확정했었죠. 그리고 당선이 됐는데 이 과정을 지금 돌이켜 보면서 결국 민주당도 안철수 의원도 양보를 했지만 민주당도 양보를 하면서 영입한 것 아니었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야권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제 김한길 대표가 이 전략 공천 가능성까지도 시사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안철수 신당은 경쟁적 동지관계다. 야권 재구성이 필요하다면 호남 등에서 이 안철수 신당과 연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또 연대에 대한 필요 여부는 국민의 뜻을 조금 더 살펴야 한다라면서 이 새 정치에 대한 경쟁이 필요하고 민주당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 했었던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또 찾아뵙기로 하죠. 고맙습니다.